자,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자, 제가 최윤희 누님이 저번 학기 때 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파일 같은 거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없지 싶은데 음,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누가 지금 TV를 틀어놓으셨는데 소리가 제가 알아서 음소거를 할게요. 누가 틀어놓으셨을까? 음, 이게 없나 보네. 웨비나가 있어야 되는데 웨비나. 이건 뭐, 오픈 오음대로 해야지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에 오프라인 세미나에 없네. 받은 게 없네요. 자, 그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 규약 비스무리한 걸 찾아보면 돼요. 음, 저, 종합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종합 시험이랑 뭐 비슷해요. 자, 이게 이제 관리 규약이라고 쳐요. 이렇게 사진도 되고 PDF도 다 됩니다. 얘를 그냥 여한테 그냥 다 갖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 업로드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얘를 다 갖다 이렇게 때려 놔요.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 관리규약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뭐 어떠한 걸 찾아보고 싶다. 그럼 나가 이렇게 치면 돼요. 도시 재생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정리해서 보여줘요. 아마 분명히 도시 재생 사업론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올 거예요, 얘가. 시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정리 이렇게 해주죠.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뭐 거의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 슬라이드 자료로 보고 싶다. 인포그래픽으로 보고 싶다.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면 돼요. 한국어로, 발어용으로 상세하게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그래프를 최대한 많이 써서 시험 공부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생성한단 말이죠. 이게 좋은 게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면 됩니다. 이거,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동영상으로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나 동영상은 이 소스 기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소스 기준으로. 그러면 모든 소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인사 분쟁이 돼야 해서 내가 동영상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으로 할 건지 화이트보드, 귀여움으로 만들어 볼까요? 포스터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 시험 문제, 시험, 예상 시험 문제인데,
문제인데 시험에 거부감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만들어줘.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누님께서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 글자를 볼 시간이 없다. 운전하면서 글자를 못 보죠? 그러면 AI 오디오 오버뷰로 만드는 거예요. 차 안에서 시험 문제에 대해 학습하려고 해. 그래서 이건 심층 분석보다는 요약으로 가야겠죠? 시험 예상 문제들을 뽑아서 서로 소, 소의하고 답을 알려주는 컨셉으로 제작해줘. 그것도 만들면 돼요. 그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천이 오는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목을 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시험 예상 문제, 아파트 관리, 뭐, 시험 예상 문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시험 예상 문제라고 있잖아요. 찾아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 관리도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 아파트 관리 규약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또 하자 보수 관련, 하자 보수에 대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쌓이면 아파트라는 게 어차피 공동주택이고 동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자도 비슷한 부분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거에 공사했던 내역, 어느 위치에 어디가 파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물 새는 거, 저도 이번에 이제 학원에 물 새가지고 돈 300 들었거든요. 못 찾아가지고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물 새는 것도 비슷한 부분에 셀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작업자한테 일을 시킬 때도 편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작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뭐 얼마의 견적이 나왔다. 보통 부르는 게 값인데 뭐 얘기할 수 있죠. 관리소장으로서. 아, 저번에 여기 했을 때는 이렇게 뭐 칸막이 공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했었는데 왜 여기는 뭐 50만 원이나 더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한마디에 거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뢰와 믿음은 더 올라가는 거죠. 아, 진짜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채워야 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현희 모누님께서도 꼭 나오셔서 노트북 LM에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계속 관리하시더라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이라든지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경우도 뭐 그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다 됐죠. 이런 거 하나 올려놔 버리면 돼요. 여러분 뭐 겨울철 안전관리 이거 아까 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박사대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핵심만 쏙쏙 정화시험 안전정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와, 이거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특별보호 지금 서울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천만 원 하나요? 경민 시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1순위보다 더 우선으로 받아서 최우선 변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금 채권 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여튼 그리고 경매의 마법이니 말소 기준 권리. 아 이거 얼마나 잘 설명했습니까? 딱 요 기준선 위에 있는 거는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전부 소멸되는 휴게로 그죠? 정말 쉽게 설명해 놨죠. 자 그리고 아직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본인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주고요. 뭐 다 되는 거예요. 음.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제 바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곽윤정. 곽윤정 누님은 에어비앤비 그 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매물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원래는 에어비앤비에서 API 주소를 받아서 얘 걸 그냥 쭉 끌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상 에어비앤비에는 이 물건의 보증,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라 그래봐야 뭐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뭐 보증금 이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얘들이 알 이유가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 위치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곽은정 누님은 에어비앤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걔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서 물건 정보를 다 갖고 와서요. 얘한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준 정보를 ROI라든지 월 순수익, 비교 우위 분석 등과 같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 각 물건별로 특성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비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신은 에어비앤비 위험 매물 수익성 분석 전문가입니다. 일정형 매물 정보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뭐 사이트에 올라온 거 그냥 쭉 긁어서 주면 얘가 그거를 찰떡같이 빚어서 똑같은 포맷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건 명세를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월 순수익이 얼마다. 예상 매출에 고정 비용을 빼니까 ROI는 얼마다. 총 투자감이. 그리고 권리금을 줬으면 원금 회수 기간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중개를 하는 거죠. 그냥 권리금 5천이고요. 월 30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면 400도 되고요. 뭐 수리할 게 아직 남아 있는데요. 뭐 에어컨은 놔두고 갈게요. 다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정량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5개 필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투자 비용. 이 보통 에어비앤비는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보다는 월세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투자인 보증금이 얼마다. 그리고 권리금이 얼마다. 초기 세팅비. 초기 세팅비라는 거는 뭐 시설 같은 거겠죠. 뭐 중개 수수료는 얼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월세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공과금이 얼마고 에어비앤비한테 플랫폼 수수료가 얼마다. 그리고 매출 변수. 매출이 맥스 얼마 나오고 최저 얼마 나오고 보통 얼마가 나온다. 뭐 이게 3단계로 나누어서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뭐 원금 회수 기간이 석 달이다.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전 템플릿으로 이제 보증금이 3천에 월세 150인데 권리금이 2천이고 초기 세팅이 500만 원이에요. 예상 ADR이 18만 원. 그리고 목표 점유율이 이게 만실률이겠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뭐 하루 빼고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목표 점유율이 80%였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면 고객들이 훨씬 믿음을 가지고 매물 계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요런 직방이라든지 만약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 에어비앤비가 올라왔다 찍으면 얘가 제너레이션을 딱 해서 프라이스는 요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시켜주는 그런 앱 OCR 이미지 인식. 요거는 문서영 원우님께서 그 약병에 있는 성분 표시를 보고 이미지 인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게 이 약이 과하다 모자란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그 앱도 똑같은 게 요런 게 사용이 됐었죠. 저번 학기에. 그리고 남원에 이제 앱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보니까. 이 스크립릿이라는 게 대시보드 그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AI 스튜디오에 보면 이 스트림릿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만든 거, 그냥 만든 거. 뭐였나?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웹 빌드에 가면 아까 내가 만든 뭐 신청수의 상상수의 건물 여기 보면 스트림릿으로 보내는 게 있거든요. 앱 배포에 보면 스트림릿으로 보내서 배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트림릿을 많이 씁니다. 되게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공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림릿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면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들고 파이썬 프로그램이랑 개미나 API를 갖고 와서 파이썬으로 분석 또는 비교를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슈퍼베이스라는 DB 프로그램에다가 DB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슈퍼베이스 되게 유명합니다. 올려놓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곽윤정 언니 거는 원호님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거를 실제로 상용화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법적 규제, 데이터 정확성, 이건 항상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얘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 이슈, 크롤링 제한을 고려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라 위험해서 어떤 데이터를 끌고 오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제로 여기서 영업을 띄었는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오픈, 페이스트, 인풋, 아널라이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이강명 누님. 음. 자, 나만의 부동산 AI 비서 만들기. 구글 AI 스튜디오로 코딩 없이 10분 만에 앱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만든 앱은 뭐냐? 이거 부동산 광고하고 뭐 부동산에 관련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만들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노트북 LM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 스튜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비디오 스튜나 노트북 LM은 뭐 그냥 만들어 주나요? 적어도 대본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본도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실물 사진도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제 그거를 생성해주는 앱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매물을 홍보를 하고 싶다 영상으로 그럼 매물 사진 한 5장, 10장 정도를 확보를 하셔서 그 매물 정보 이거는 뭐 중계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넣으면 그러면 얘가 이 매물 정보를 보고 이 매물 정보를 어느 곳에 배치를 하고 또 새로 어, 만든 AI가 만든 영상을 어느 곳에 배치를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 내러티브, 내가 제공하는 대사에 맞게 이 영상들이 흘러갈 수 있겠느냐를 얘가 판단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뭘 주느냐? 유튜브 스크립트랑 이미지를 줘요. 그럼 스크립트, 대본을 주면 뭐 목소리 좋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읽으셔도 되겠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AI 성우가 있어요. 텍스트만 주면 AI 성우가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매물 소개형, 정보 제공형, 브이로그형 요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요 이미지랑 이 대본을 그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미지를 기획을 해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금방 만들죠.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모델 자체가 앱이 되는 거죠. 아까 보셨죠? 창수 형님 하시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따라서 구글 AI 스튜디오에다가 제가 아까 이 프롬프트 다 드렸죠. 네, 제가 다 드렸었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네, 프로그램. 프롬프트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광명 누님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종 프롬프트까지 다 줬어요. 얘랑, 보통 이거 하나 하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최종 구글 AI 스튜디오에 붙여 넣어야 할 내용은 어떤 거냐? 이템 여기 나온 거죠. 요거 그대로 붙여 넣으면 만들어져요. 박명희 누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김동현 원우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 우리 AI가 아니라 유튜브 보시면 김동현 그 원우님 업장에 가서 우리가 인터뷰한 게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타이어 숍 옆에 저기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스터디 카페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 타이어 숍에 오신 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커피 자판기도 만들고 그리고 그 냉풍기, 에어컨, 온풍기도 달아서 쾌적하게 대기하시라고 만든 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컨셉을 고객이 바꿔버렸죠. 학생들이 와서 스터디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뭐 멋지게 잘 지었죠. 처음 만들 때부터 스터디 카페라고 지어버리니까 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는 스터디 카페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우린 컨셉을 잘 잡았다. 기존은 단순 대기실이었는데 현재는 스터디 카페다.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목표를 학습 편의성을 조금 더 좋게 해주고 대신에 매출을 좀 더 올려보자. 그런 이제 컨셉으로 제가 듣기로는 뭐 매출이 잘 나올 때는 20만 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통 20만 원, 잘 나올 때 20만 원이면 2분의 1 하면 월 평균 매출, 하루 평균 매출이 나와요. 저도 사업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 매출이. 그러면 뭐 월세 내고 그 재료비 빠지고 하면 뭐 한 달에 300이면 한 절반 정도는 뭐 가져가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일일 목표 3만 원을 더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한 15,000 정도 더 늘어나겠죠. 그럼 월 한 50만 원 정도 더 벌어보자. 그런 아주 소박한 걸로 한번 우리가 컨셉을 짜봤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한 30%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단가를 더 키워야겠죠. 그리고 객단가를 키우고 매출도 올리는데 내가 나 인건비가 얼마인데 내가 거기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해버리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 시간에 저 쿠팡 배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무조건 자동화로 가야 된다. 그리고 컨셉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컬처럴한 거를 조금 컨셉을 잡고 락인 효과, 락인, 걸어 잠그다는 뜻이죠. 이 고객들을 못 떠나게 2번 방문할 거 3번 방문하고 한 달 올 거 2달 오게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랑 계속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컨셉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배고프다. 그 뭐 간식 큐레이션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간식이 있다는 걸 AI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오죠. 무인 간식 큐레이션을 만들어서 보통 학생들이 체류 시간은 긴데 음료는 한 잔만 구매를 한다.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럼 1,500원짜리 사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으면 한참 러시아와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가는 고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기존 고객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앉아 있는 고객한테 매출을 더 일으키면 되죠. 먹을 걸 이렇게 좀 갖다 놔라. 애들 좋아하는 거를. 그런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간식 자판기 또는 바구니를 비치를 해서 뭐 에너지바 초콜릿,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를 좀 갖다 놔라. 그리고 두 번째, 자, 세트 메뉴를 개발을 해라. 아메리카노랑 쿠키랑 1,500원, 1,500원인데 3,000원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둘 중에 뭘 먹을까? 뭐 쿠키만 먹을래? 뭐 아메리카노 네가 사. 뭐 반씩 나눠 먹자. 아마 이런 컨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행태가.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컨셉을 딱 잡는 거죠. 시험 기간 집중력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죽치고 앉아 있는 애들 1,500원 먹을 거 3,000원으로 만들게 먹게 만들자는 거죠. 이건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집중력 세트라든지 뭐 요거 말고도 비스무리한 컨셉을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높이고 뭐 잠을 적게 하는데 우리 그 비타민 그런 요만한 캡슐에 든 거 팔잖아요. 비싼 거. 그거 뭐 제가 알기로는 저 편의점 가면 1,500원, 2,000원에 팔던데 아마 그거를 대량 구매하면은 개당 1,000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 1,500원, 2,000원에 하나씩 팔아서 이거 먹으면 뭐 해소 3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락인 총가. 그래서 선불 충전 카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선불 충전 카드를 하면 또 기계를 구매를 해야 되고 구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 형식으로 긁는다든지 아니면 키오스크에다가 어 QR 코드를 받아서 등록을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거 같아요.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요. 어쨌든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24시간 근무하는 디지털 집사. 보통 그 커피가 떨어지거나 뭐 하나의 아이템이 떨어지면 고객들이 안 사버리죠.
그리고 그 무인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거 떨어졌는데요. 뭐 얼마나 걸리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뭐 30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안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는 거 어떨까? AI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재고가 다 떨어져 갔을 때 QR코드로 사장, 사진을 찍어서 뭐 QR코드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든지 QR코드를 누르면 그 표시된 물품이 나오는데 그 물품의 재고가 다 떨어져 간다. 뭐 0이라고 그걸 체크를 해주면 이 사람한테 뭐 200원, 3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뭐 이런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 상품권이라 그래야 되나? 할인권을. 그러면 뭐 모든 업종이 재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닥쳐서 못 가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대처하기가 쉽다. 그리고 뭐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라고 보통 너무 추우면 야 춥다 딴 데 가자 그러죠. 에어컨 낮춰주세요 하면은 요 QR코드로 다이렉트로 카톡이 오는 거죠. 알림 메시지가 오면 에어컨을 뭐 낮춰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요게 이렇게 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과 API를 활용한 초개인화, 그뭐 열공중 자녀석, 뭐 이거 라우터를 설치를 해서 스크립트로 이거 어려워요. 쉽지가 않고요. 기술 제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LLM 영수증 메시지, 영수증에다가 뭐 비 오는 날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뭐 이것도 만약에 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면 그 키오스크라든지 그 자판기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문자를 넣는 기능이 그것도 써주면 좋겠죠. 야, 이거 뭐 열공 랭킹과 동기부여. 이거는 솔직히 스터디 카페나 해야 될 일이지. 열공에서 오래 앉아 있다고 이 상을 줘버리면 다들 족추가 앉아 있겠죠. 이것도 아웃, 이것도 별로인 것 같고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즘 애들 뭐 시험껏 수고해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붙이는데 그냥 붙이려 그러면 지저분해지고 청소할 게 많으니까 디지털 요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요런 거 써준 사람 중에서 한 명 추천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 좀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거로 모이겠죠.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이제 로컬 타겟팅을 하래요. 요 나와바리 그러니까 요 반경에 어차피 당근 마켓은 요 반경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지역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끝나는 8시, 7시 이후부터는 학생들을 위주로 광고가 뜨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주부라든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광고가 뜨게 하고 모임의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커피 1,500원으로 뭐 모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는 거에 좀 착안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전 공실이 문제다. 오전 공실. 그래서 오전 공실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테이블이 저는 봤을 땐 괜찮았었는데 이제 요것처럼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노트북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능을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뭐 굳이 책상을 짧게 아니라 요것만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냥 피스로 박아버리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빼버리고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심 공유 비품함, 충전기, 무서운 마우스는 이건 뭐 애들 가져갈 것 같고 담요 이거 괜찮아요. 우리 대한항공 탈 때 쓰는 그런 담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서 저녁 시간에 애들이 추우면 담요를 좀 덮고 공부할 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제자리에 놓고 가야겠죠. 뭐 독서대 이런 것도 비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카카오 채널 챗봇 개설해서 열공 구독권 뭐 발행을 한다든지 디지털 방문용 설치를 하고 당근마켓에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당근마켓에 광고할 때 이 문구라든지 사진도 AI가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뭐 AI가 뭐 철석 같은 그런 솔루션을 주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에 한두 개 이렇게 집어서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아이디어 좋죠, 그죠? 당장 실행해 볼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